시어머니 사람은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올해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예. 네. 왜냐면 건강이 나빠지다 보면 아무래도 자식들이 너의 역할 나의 역할 이렇게 좀 나눈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좀 효자에 속하거든요. 엄마에 대한 또 효심은 또 지극해 네, 보여요. 맞아요. 마음이. 일단은 지금 현재 가정을 가지고 있죠. 네. 예,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랑이랑 사이 괜찮아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신랑이랑 다툼이 좀 잦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이제 집안적인 문제. 예, 시댁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다툼이 잦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 계세요. 네. 시어머니 사람은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올해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예. 네. 왜냐면 건강이 나빠지다 보면 아무래도 자식들이 너의 역할 나의 역할 이렇게 좀 나눈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좀 효자에 속하거든요. 엄마에 대한 또 효심은 또 지극해 네, 보여요. 맞아요. 마음이. 왜냐면 우리 엄마는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자식 된 도리를 해야 되고 우리 엄마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신랑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신랑이 엄마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할 사람이고 걱정을 많이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니가 잘 이해를 해주고 다독여 준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 너무 또 이제 신랑이 그렇잖아요. 남자가 너무 또 이제 그렇게 하면 효자 역할을 하면 나는 효부 역할을 해야 되잖아.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니가 좀 지치는 부분이 좀 많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만 잘 언니가 잘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 자꾸 큰 일이 됨으로 해서 이 싸움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거에 너무 입을 댄다거나 막 감정 싸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신랑이 올해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기거든요. 네. 예, 작년과 올해가 우리 신랑이 좀 스트레스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신랑이 자기 업을 해요, 뭐예요? 아니 회사 회사 다녀요. 네. 근데 이 회사 자체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든지, 네. 일량이 너무 많아져 있어. 네. 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신랑이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책임하에 가야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본인 업을 하냐고 물을 정도로 이게 회사가 뭐 내 손에 달려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네. 부서가 내 손에 달려있다 뭐 이런 네.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업무량이 많고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도 평소와 같지 않고 조금 틱틱거린다거나 짜증을 좀 낸다거나 예민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언니가 좀 그런갑다 하고 또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독여줘야 될 시기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혹시나 뭐 이사라든지요, 네. 뭔가 이동이라든지 변동할 생각이 있을까요? 문서를 두고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했어요. 올해 네.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문서를 두고 변화도 많은 시기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나 실수가 되지 않으려면 금전적인 거를 두고도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집은 아니거든요. 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어요. 네네.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금전적인 건 그게 안 된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혹여나 또 다른 문서를 또 한 번 더 진다거나 네. 뭐 상가를 한다 투자 목적으로 뭘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해 같은 경우 누구의 꼬임이라든지 누구의 뭐 말 한마디 끝에 뭐 땅을 산다거나 뭐 상가를 하나 산다든가 막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거기서 금전적인 게 엄청 많이 꼬여요. 묶여버리게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유의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일을 안 하실 생각이세요? 하고 싶죠, 네네. 그죠? 네. 예. 그래서 내 일적인 부분, 네. 내 직업적인 부분, 네. 이런 걸 두고도 언니가 조금 갈등, 고민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관심 가지는 것도 있고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택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일단은 갈등은 많아 보입니다. 네. 내가 직업적인 일적인 부분을 두고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밖을 나가고 싶고 네. 작년부터 우리 네. 언니는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네. 뭐 남자를 돌린다는 게 아니라 네. 나의 활동적인 부분을 네. 대외적으로 조금 넓히고 싶고 네트워크도 넓히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미 갈등은 들어왔고 올해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왜 스탠바이 직전이라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는 요 식당 하기 직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장사라든지 업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그것이 아니라 네. 어떤 월급을 받는다든지 내가 네.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좀 사회와의 단절이 네. 조금 길어 보이거든요. 예. 예, 예. 나는 조금 길어 보인 것도 있고. 언니 원래 어떤 일을 하셨죠? 저요? 예. 그냥 손기술로 그냥 응. 속눈썹 연장. 그런 거? 네, 그래서 원래 기존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오는 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예, 내가 원래 기존에 했던 거, 내가 익숙했던 거, 네. 이런 부분들도 들어와 있지만은 그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업장으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올해는 시작은 그냥 내가 한 발 밖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뭔가 거창하게 내 업장을 마련하고 뭐 동업을 해서 뭐 숍을 하나 연다든지 카페를 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러죠. 문서를 하나 더 지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또 내 하나의 업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네.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거나 네. 뭐 장사를 뭐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거나 네. 뭐 사회로 일단 나와서 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나갈 자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6월 하반기. 6월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내가 일을 알아보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괜찮으냐면은 그 노인들 있잖아요. 네네. 노인들 상대라든지 뭐 어린이집 상대라든지 네네. 요런 걸 해가지고 뭐를 조금 이제 나의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복지 계통도 언니한테는 되게 사회복지.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는 시기는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학습, 학업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회를 나가가지고 뭔가를 익숙해지는 것도 그걸 학습하는 거잖아, 그죠? 네네. 그런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로는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는데 뭔가를 내가 진짜 어떤 거를 이제 제대로 앉아서 정착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을 따본다든지 뭐 네.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 있어요? 네네. 우리 아들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네, 8살. 뭐 아이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아이는 이때까지 잘 자라고 밝게 잘 자라고 있어요. 맞잖아요. 네. 건강한 편이기도 하고 네.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조금은 이 아이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들내미가 네. 예, 무심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마가 조금 너무 비율을 맞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비율 좀 맞추지 말라. 예, 비율을 너무 좀 엄마가 조금 잘 맞추는 스타일로 보여요. 예, 정적인 엄마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들 키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우리 아들을 너무 딸같이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정적으로 너무 키우지 마시고 조금 내끌려서 조금 키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예, 일거수일투족하니까 너무 봐주는 느낌도 든단 말이지. 맞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조금 내끌려 놓고 키우세요. 뭐 물건 잃어버린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이런 식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준비물 안 챙겨가면 네가 안 챙겨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뭐 1학년이기 때문에 손은 많이 가긴 하지만 너무 이제 왜 물저 갖고 온 듯이 너무 이렇게 키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좀 약간 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네. 아이한테도 그런 완벽주의를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실수되는 거라든지 물건을 뭐 이제 뭐 안 챙겨가는 거라든지 뭐 안 챙겨가서 언니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이런 느낌도 든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애도 더 예민해지니까. 예, 그래서 엄마가 아무렇지 않아야지 애도 아무렇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딸도 있어요? 예. 예. 뭐 딸은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로 보여요. 어, 근데 이제 얘가 조금 뭐라 해야 되노 조금 내성적이다 그래야 되나? 감성이 되게 좀 풍부한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그 감성을 또 맞춰주기가 좀 어려울 거야. 예, 이 감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엄마 같은 경우는 FM이고 이게 맞으면 맞다로 끝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감성을 맞춰주려니까 엄마가 조금 얘한테 모질라나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얘한테 뭐 같이 에너지 소비하기가 이게 좀 안 맞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딸아이는 조금 용기를 조금 많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자존감이 조금 예. 약해요, 예. 얘가. 예. 그래서 뭔가를 해보는 데 있어서 항상 우물쭈물하고 네네. 겁을 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딸애 같은 경우는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신감을 갖게끔 뭐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겁내지 않는 그런 교육 방식들 있잖아요. 뭐 엄마가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것만 잘 만져주시면 애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궁금한 뭐 제가 아까 이제 진짜 집에 있는 게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왜 떠오르는 직업
제가 딱 이렇게 왜 응.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신다 하시잖아요. 미래가. 응. 저한테 뭐 보이시는 게 있는지.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동적인 직업은 안 맞아요. 응, 동적인 많이 움직이고 뭐 장사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게 언니한테는 잘 안 많이 맞아요. 돌아다니고 이런 예, 건 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맞아요. 오히려 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직업이 언니한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전에도 했긴 했을 거예요. 네. 동적인 직업을 하긴 네.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처음은 언니가 항상 즐거워. 네. 근데 이게 언니 에너지가 네. 이게 길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네. 금방 주저앉아. 네네네. 한꺼번에 확 쏟아붓고 방전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좀, 그래서 서류를 만진다거나,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냐면은, 케어를 해주는 부분, 그래서 나는 복지계통을 언니가 맡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 저는 지금 보험을 같이 해보자고 하시는 그 보험? 제의가 들어와서 근데, 이게 난 솔직히 권하고 싶진 않아. 아 그래요. 네. AI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보험이 없어질 직업 중에 제일 큰 가능성이 높고, 뭐, 당장 AI 시대가 오진 않지만은 네네. 빠르게 올 거예요. 그러면 뭐, 언니가 그걸 배워놓는다 해도 어느 순간에 뭐, 내가 써먹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정적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 고민을 들어주고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의 뭐 심리 상담되든지, 네.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도 뭐 상담이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상담 쪽으로 해가지고 언니 안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말주변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말주변 좋지는 않아도 언니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통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이랑 똑같이 그런 미용 업계 이제 헤어나 뭐 그런 거를 좀 배워가지고 그 손기술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 그렇죠. 들어가지고 근데 언니가 그런 생각은 있지만요, 네. 썩 내켜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방향으로 크게 나가지는 않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언니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급하다 그러면 네. 바깥 생활을 좀 한번 해보시고 네. 해보시고, 왜냐면 지금은 언니가 뭐를 하든 간에 이게 정확한 내 직업, 길게 갈 내 직업들은 없어요. 내 운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경험, 제가 그랬잖아요. 밖을 나가면서 경험을 하는 거, 그것도 학습이라고. 네. 나가서 뭐든 경험해보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예, 제일 좋은 거는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 1순위는. 네네네. 2순위는 언니가 밖을 나가서 네.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보시는 거 좋고. 근데 단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길게 갈 거야. 내가 정말 멀리 보고 내가 직업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 언니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시기예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억수로 찾으려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운때는요, 내년 중하반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 내년 이맘때 이후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은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뭔가를 배워가는 시기고, 네. 뭔가를 내가 경험하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스트레스는 덜 하실 겁니다. 예. 그 외에는 이 집에 뭐 큰 우환이 있다거나, 네네. 뭐 안 좋은 일이다 이런 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무난한 집이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조금 친정을 두고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친정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외에는 솔직히 별 그건 없거든요. 뭐 건강이라든지 다 예,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올해는 부부간에 좀 티격이 있고 조금 네. 다툼이 있고, 왜냐면 언니도 갈등이 많은 시기인데다가 신랑은 작년부터 이미 일이 많은 시기로 들어와 있고, 응?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뭐냐면은 감당이 힘든 시기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뭐 부모까지 좀 안 좋은, 아프다는 소리까지 듣고 하면은 이제 신랑이 좀 약간 이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주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건 언니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혜롭게 간다 그러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됐죠? 네.